안녕하세요. 아침마당 김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마당의 김수경입니다. 누구나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잘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제는 이 번 돈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 시대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금융 사기 범죄, 즉 보이스피싱의 피해자들이 나날이 늘고 있는 것이 바로 그 근거가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기관을 사칭한다든지 혹은 대출 사기로 이렇게 우리가 보통 보이스피싱의 이 유형을 사실 잘 알고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줄지 않고 점점 더 늘고 있다는 게 더 심각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리고 대부분 나는 아닐 거야라고 그렇습니다. 생각하지만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 잘 유념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경각심을 조금 더 일깨워드리기 위해서 경찰 두 분이 저희 스튜디오로 출동을 해 주셨습니다. 자, 보이스피싱의 수법과 알아둬야 할 지침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안내해 주실 두 분 직접 소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윤원규 팀장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당진경찰서 피싱범죄수사 팀장 윤은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장현수 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대전 유성경찰서 피싱범죄수사팀장 장현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역시 경찰분들이라서 그런지 아주 그 믿음직하고 듬직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공부하는 자세로 저희와 함께 해주실 저희 가족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이명우 씨, 금민호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띠리리리리리리리. 좋은 조건 대출해 줄 테니 돈 보내라 하거든. 뻔하다 사기꾼아 너나 써라 쳐내라. 검찰 경찰 금감원에서 돈 보내라 하거든. 돈 보내세요. 내 자식이 대한민국 경찰이라 전해라. 철컹철컹합니다. 이 노래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이해란 씨의 100세 인생을 개사한 건데요. 이 노래 실제로 있는 곡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조금 더 당당하게 이 보이스피싱에 대처하실 수 있도록 쏙쏙 박히게 된 노래니까 여러분들 한번 들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바로 TV 앞에 앉으세요. 어떻게 여러분들 돈 필요하신가요? 여기에 현금 드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한번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우리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영우 씨. 네, 오늘 제대로 배워야 됩니다. 네, 제가 제 주변에 보이스피싱에 당한 분들하고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보면요. 저처럼 똑똑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똑똑하신 분들이요. 자, 그러니까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내가 부족해서 당하는 게 아니고요. 어쩌면 내 차례가 아직 오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혹시 지금 설거지를 하시거나 청소를 하고 계신가요? 노노노노노. 나의 금융 안전을 위해서요. 자, 지금 이 순간부터 집중하셔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 보이스피싱이라는 거 우리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지만 주위에 또 많은 분들이 당하기도 하셔서 도대체 어떤 거길래 이렇게 쉽게 정말 우리 용무시 지인분들처럼 똑똑하신 분들이 당하시는 건지 저희가 한번 학습해보고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통 2000년대 초반부터 우리가 이제 보이스피싱이 많이 알려지면서 우리가 금전적인 피해를 입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많으면 이 피싱 전담으로 한 부서가 생겼을 정도라고 하거든요. 윤원규 팀장님, 이 전담 부서가 언제 생기었나요? 피싱범죄수사팀은 작년 2월에 신설됐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면서 이에 대해서 발빠른 대처가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 국가수사본부에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서 전국의 피싱범죄수사팀을 신설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게 지금 전국의 모든 경찰서에 다 만들어진 건가요? 전국에 지금 모두 신설되진 않았고요. 지금 뭐 강력팀이나 형사팀, 지능범죄수사팀에서도 여전히 맡고 있는 곳은 있지만 피싱범죄수사팀이 신설됨에 따라서 검거 실적이 점점 올라가고 많이 대처가 발빠르게 대처가 되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다른 부서, 다른 지역에서도 점점 생길 더 수도 있겠고. 있겠어요. 근데 요즘 당진에서 이제 팀장을 맡고 계시잖아요. 그럼 당진은 지금 어느 정도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는 피싱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수사관들은 3명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3명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현수 팀장님, 대전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습니까? 대전은 5개구 6개 경찰서에 걸쳐서
총 6개 팀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만큼 범죄가 전방위적으로 발생하고 있기에 예. 피싱 범죄 전문 수사팀을 편성하여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담 부서가 많은 게 어떻게 예. 보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그렇죠. 또 피해자가 범죄가 많다는 거죠.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예. 이렇게 보이스피싱을 좀 검거하기 위해서 이게 좀 어려운 일이다 보니까 많은 인력들이 투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만큼 피해도 좀 크기 때문에 점점 이 부분에 대한 집중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피해 규모는 어느 정도나 됩니까, 장현수 팀장님? 예, 그렇습니다. 2023년 대비 2024년에 10%가 증가하였고 예. 전국에서 총 발생 건수가 2만여 건이 넘으며 그중 피해액은 수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024년의 경우 대전에서만 하루에 52건, 약 17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7억 원? 1개월에. 1개월 동안 17억 원. 예. 진짜 어마어마한 큰 돈인데요. 아니 정말 거의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 예, 매년 늘고 있다는 게 더 걱정인데 이렇게 늘면 늘수록 검거하는 것도 그만큼 그렇죠. 힘든 일 아니겠습니까? 윤은규 팀장님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거도 마찬가지로 어렵지만 이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게 네. 일단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예. 하나는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을 사칭해서 네. 이야기하는- 범죄에 연루되었다며 네. 예, 피해금을 편취하는 그런 기관 사칭형이 있고요. 네. 그리고 대출을 해주겠다며 접근하는 대출 빙자형 보이스피싱이 있습니다. 매년 피해가 늘고 있어서 저희도 검거를 위해서 이렇게 발빠르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 예. 뿌리 뽑기는 어려운 너무 실정입니다. 진흥화되어 있다 보니까. 예. 이게 맞아요. 분들이 잘 알고 계시거든요. 저희도 잘 알고 있듯이 예. 이게 여보세요. 네, 여기 금감원입니다. 네, 검찰입니다. 뭐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는 이렇게 무섭지 않아요. 저희가 알고 있죠. 알고서는 예. 너무 전형적인 수법이기 때문에 저는 뭐 바로 그냥 뭐야 하면서 딱 끊을 수 있거든요. 예.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어떻게 용모님도 바로 끊으실 수 있죠? 네, 당연하죠. 그쵸? 여보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합니다, 고객님. 좋은 아시잖아. 대출이 예. 있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대출 받으실 거죠? 그러면 네. 딱 너나 봐주세요. 그냥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바로 끊으면 되거든요. 어떻게 아니거든요. 저는 좀 굉장히 아니 팀장님 이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예. 그렇게 자신만만해 하시면 안 됩니다. 예. 나는 당하지 않을 거라고 자신하는 순간 네. 바로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준비해 온 게 있는데 한번 보시면서 말씀하겠습니다. 예. 우체국 택배인데요. 카드가 오시는데 몇 시에 방문하실까요? 지금 카드라고 신규로 발급됐거든요. 신청 안 하셨단 말이죠? 예, 저도 배송만 하는 직원이라 자세한 건 확인 안 되고요. 예, 여기 봉투에 보시면 고객센터 번호가 있는데 메모 좀 가능하세요? 예, 전화해서 잘 확인해 보세요. 요즘에 명의도용으로 피해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러니까 전화해서 확인해 보셔야 돼요. 카드 고객센터인데요. 1833-2550요. 예, 전화해서 확인해 보세요. 네, 수고하세요. 1833-2505 바로 전화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거 카드 이거는 왜 보여주신 거예요? 이건 그냥 예. 통화하는 거거든요. 이게 보이스피싱이라고 보여주신 용우 씨가 듣기에는 어떠세요? 저도 뭐 배송을 얼마 전에 좀 이런 했거든요. 예. 뭐 그래서 저도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지금 목소리가 예. 그 얼마 전에 저랑 통화했던 분처럼 들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정말 신종 수법이 좀 맞나. 네. 아니 이게 왜지? 그냥 카드 배송 같은데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요. 들거든요. 또 하물며 친절하게 예. 어떻게, 안내까지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말씀을 해주시니까 예. 너무 네, 당황스럽네요. 맞습니다. 이것도 보이스피싱입니다. 예, 의심이 되지 않는데 예. 네. 카드 배송원인 것처럼 연락해서 네. 보이스피싱을 시작하는 이런 범죄가 요즘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아니 요즘 현대인들 카드 한두 장 가지고 있지 않은 예.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얼마 전에 저도 카드 예. 유효 기간이 만료돼서 카드 맞아요. 발급 받았거든요. 예. 근데 배달 왔다 계시냐 안 계시냐 혹은 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누구한테 이런 전화기 때문에 전혀 의심 없이 그러니까요. 받을 수 있는데 예. 보이스피싱의 유형으로도 채택될 수 있다고 하니까 예. 너무 갑자기 좀 정신이 놀라운 번쩍 일인데 네. 이 카드 배송원이 어떻게 보이스피싱을 한다는 것인지 네. 좀 더 궁금하긴 한데 네. 실제 그 과정을 재현한 영상이 준비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여러분께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영상을 보신 후에 다시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누구지? 모르는 사람인데.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김미선 씨 맞으시죠? 네. 카드 배송 왔는데 어디로 배송드리면 될까요? 저 카드 신청한 적 없는데요. 아, 그러시구나. 그럼 직접 반송하셔야 하는데 고객센터에 신청하셔야 돼요. 1544에 전화해보세요. 나 귀찮아 죽겠네, 진짜 이거. 네, 여보세요? 네, 고객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거나 연동계좌가 사고계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이런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많아서 다른 범죄에 악용될 우려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하면 돼요? 네, 고객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원격 제어 앱 설치하시고 인증번호 입력해 주시면 사고 접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자산보호 조치를 위해 금융감독원 대표번호 1332에서 전화가 올 겁니다. 네. 명의도용 사건이 많이 접수가 됐는데 선생님도 피해를 입으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보유하신 재산에 대한 자금 전수 조사가 필요합니다. 어떻게? 어머, 저 이거 무서워요. 이거 좀 도와주세요. 지금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인지하고 있습니까? 당신 명의로 대포 통장이 개설돼서 불법 자금이 발견됐어요. 못 믿겠으면 직접 검색을 해보시던가. 곧 구속 예정이니까 여보옷이나 챙겨서 오세요. 어머, 무서워요. 선생님, 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제가 다행히 그 검사랑 친분이 있어서 약식 조사로 전환이 가능할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는 피해자라는 것만 증명하시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근데요, 선생님, 저 진짜 너무 억울합니다. 네, 선생님 진정하시고 선생님 재산에 대한 자금 전수 조사 실시하겠습니다. 물론 밝혀지면 모두 돌려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좀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또 해드릴 거는 없나요? 사건 보안 유지를 위해 채팅과 통화 기록 모두 삭제하고 휴대전화도 초기화하세요. 초기화요? 예, 감사합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아주 충격적인 영상이었어요. 예. 저희가 당연히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예. 호언장담하면서 봤는데 처음에 이 카드 발급으로 가볍게 시작을 했는데 예. 끝은 너무나 아유. 범죄 연루까지 예. 됐다고 하니까 갑자기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한 그러니까 거예요. 예. 마지막에 예방법은 없을까 그러는데 예.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윤아 씨 보니까 예. 눈이 동그래졌어요. 필기도 막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이거는 지금 재현된 그 과정을 그렇죠. 보여주신 거잖아요. 예. 네. 근데 이것만 봤는데도 저는 심장이 지금 막 두근두근 뛰면서 네. 되게 이게 심각하구나. 내가 언제든 이렇게 당할 수 있겠구나 싶은데 이게 보니까는 처음에는 조금 제가 안 했는데요. 제가 그렇죠. 안 했는데요. 예. 이렇게 의심을 하시더니 나중에는 그냥 아예 뭐 보이스피싱범들한테 제가 뭐 더 해드릴 건 없나 이 예, 정도로 맞아요. 그냥 아예 정말 지배를 당해서 심리적으로 좀 지배를 당한 것 같아요. 네. 아니 근데 이게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이렇게까지 어떻게 뭔가 이렇게 끌려갈 수가 있는 건가요? 우리 윤영구 팀장님 이럴 수가 있는 거예요? 많이들 이러시나요? 네, 그 이유가 바로 악성 앱이 설치되어서입니다. 악성 앱. 예. 악성 앱이 설치되면은 그때부터 피해자의 핸드폰은 피해자의 것이 아닙니다. 그 조직원들이 그 휴대전화의 통화, 문자, 사진, 뭐 GPS랑 모든 거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다 보니까 피해자의 핸드폰을 지배할 수가 있고 심리적으로도 통제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걸 이용해가지고. 어머. 아니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검거 현장에 경찰분들이 출동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때도 경찰을 오히려 또 의심하는 그런 피해자들도 계시나요?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많다고요? 네. 저희가 실제 신고 출동을 나가도 예. 제복 입은 경찰관이 옆에 쫓아와 있어도 네. 경찰관 말을 듣질 않습니다. 오히려 그 보이스피싱범들의 예, 그렇습니다. 말을 더. 예. 보이스피싱 조직에서는 그 피해자한테 네. 은행원과 경찰관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라고 그런 시나리오를 알려줍니다. 그거까지 알려줘요? 그 시나리오를 믿고 저희를
대응하다 보니까 네. 경찰관을 오히려 안 믿는 결과가 발생합니다. 어떻게 보면 나를 도와줄 수 있을 법한 우리 그러니까요. 경찰과 은행원들의 말조차도 예. 믿지 못하게 만드는 심리적인 그 압박감이 있다는 거잖아요. 막 제가 지금 압박을 당하는 것 같지 않나요? 지금 막 예. 하고 가슴이 뭐 우르락 내리락 하는데요. 네. 그 영상 봤을 때 저는 그 이렇게 중대한 범죄에 좀 연루가 됐는데 네. 이 뭐 내가 좀 검사랑 좀 친하다고 해서 그 약식 조사로 이렇게 뭐 진행을 할 수도 있다. 예, 맞아요. 그런 부분 있었어요. 예. 네, 뭐 그런 그 영상이 있었잖아요. 이 약식 조사라는 게 사실 뭐 그렇게 친분 있다고 이게 가능한 이야기인가요?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약식 조사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범죄 혐의가 있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출석 요구서에 의해서 네. 저희 관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약식 조사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것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이렇게 예.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맞아요. 잘 왠지 모르니까. 거기에 더 솔깃한 것 같아요. 예. 이거 집중해서 보니까 예. 저도 약간 경찰이 된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조사관이 된 것 같은 느낌인데 거기에다가 또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그 휴대전화를 이제 초기화를 해라. 맞아.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예.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이게 혹시나 그 범죄자들이 이 증거를 좀 뭐 없애거나 인멸하기 위해서 하는 예, 행동 같은 맞습니다. 이것은 이제 피싱범들의 이제 저희 경찰에서 수사하는 내용을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어떤 근거를 남기지 않으려고 먼저 이제 초기화를 시키고 원격 제어업으로 자기들이 이제 문자나 통화 내역을 다 삭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근데 팀장님 예. 정말 누구나 다 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거고 다시 배송받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진짜인 상황과 이 보이스피싱인 상황을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걸 예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이제 아까 그 배송원이 전화했을 때 알려주는 번호를 그 본인들이 인터넷이나 여기서 조회를 해보면 정상적인 카드 회사가 아닌 번호로 나옵니다. 네, 그랬을 경우 그 번호를 가지고 카드 상담원에게 전화를 하면 카드 상담원이 원격 제어 앱을 설치하게 하고 그때부터 이제 전화기는 좀비폰이 되기 때문에 피싱범에 이제 전화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 전에 사실 다른 전화. 만약에 자기가 이게 의심이 된다 그러면 타인의 전화를 이용해서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에 전화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런 사례들이 신종 사기 수법으로 오늘 저희가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린 건데 예. 대전에서도 이런 수법으로 실제로 좀 범행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까? 예, 수차례 있었고 많이 있고 또 고액의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저희 대전 유성관내에서 11월부터 12월에 60대 여성을 상대로 카드 배송원을 사칭해가지고 상담원 연결하고 검사, 금감원 연결해서 집 대출금 해서 한 10억 원 정도의 피해를 입었고 한 분이 또 이어서 7억 원, 4억 원 이렇게 피해를 당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아까 한 달 평균 17억 원이 저는 너무 터무니없이 큰 그러니까요. 금액일 수 있겠다 했는데 한 분이서 10억 원까지.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단순히 하루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 보통 한 일주일에서 많게는 한 달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 그 아침마다 그 피싱범이 문안 인사를 하게끔 만들어서 피해자가 아침에 안녕히 주무셨습니까라고 카톡을 보내고 텔레그램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정신적, 심리적으로 그 지배하에 놓기 때문에 일명 가스라이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피해자는 당시에는 절대로 알아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리고 다른데 정신을 팔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메모를 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그 학생들 쓰는 노트 한 권을 다 쓸 정도로 그 법률 용어 저희들도 뭐 잘 알지 못하는 법률 용어를 뭐 이것저것 그 짜집기 해가지고 계속 불러줍니다. 아까 우리 윤홍구 팀장이 얘기한 대로 또는 그 은행원을 상대하는 요령 또 경찰관을 상대하는 요령들을 그 매뉴얼로 다 불러주기 때문에 그래서 한 권씩 적어서 피해자들이 저희들한테 찾아옵니다. 이렇게 통화를 했다고. 네, 진짜 말씀을 들으니까 저희가 입이 저절로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윤홍규 팀장님 그러면은 충남 지역은 혹시 그런 사례가 있을까요? 충남 지역도 마찬가지로 이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쯤에 이제 70대 여성분이 피해가 발생한 게 있는데 이분이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2억 원을 이 보이스피싱범들에게 편취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유형이 방금 영상에서 보신 거와 같이 똑같이 카드 배송원, 그리고 카드사 고객센터, 그리고 금융감독원 검사 이 순서로 이어지는 범죄인데 여기에 그대로 당하셔가지고 2억 원을 그대로 피해가 발생했고 이때 당시에 저희가 금융기관에 신고를 받고 출동도 나간 적이 있었는데 이 피해자는 그 범죄자들이 준 시나리오에 아예 세뇌가 돼가지고 경찰관들의 말을 듣지도 않고 은행원들도 믿지도 않고 해서 결국에 그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중간에 그걸 지킬 수 있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죠? 예. 아니 조금 전에 이제 대전 유성의 사례도 그렇고 충남의 사례도 보면 60대 분이 피해를 당하신 거예요. 노후자금이고. 예, 노후자금이고 주택자금이고 참 고령의 피해자가 많은데 주로 대상은 그렇다면은 어느 연령대를 좀 타겟으로 합니까, 윤홍기 팀장님? 예, 요즘 이 카드 배송형 같은 경우에는 예. 60대 이상의 여성들이 주로 타겟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정에서 경제권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60대 이상의 여성분들이 주요 피해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카드는 절대로 내가 신청한 게 아니면 오지 않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보이스피싱의 주요 범죄 유형 가운데 하나인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저희가 또 영상을 준비를 해 봤는데요. 실제 범인의 목소리입니다. 실제 범인의 목소리 들어보시고 말씀 나눠보시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혹시 본인 되십니까? 네네. 예, 저는 서울중앙지검 최진우 사무관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연락드린 게 다름이 아니라 이제 성매매 특별법 위반 및 불법 자금 원리건으로 몇 가지 조사차 연락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가능. 예, 현 시점부터 이제 모든 통과 내용은 다 녹취로 진행되기 때문에 제3자의 목소리나 자범이 섞이게 되면 정말 채택을 어려우십니다. 네네. 현재 근무 중이세요? 자택이세요? 근무 중입니다. 예, 잠깐 단독진 공간으로 자리 이동 가능하십니까? 네, 지금 이동했습니다. 예, 우선 이제 본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결된 사건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민감한 사항이 많고 사건 자체가 엠바고 사건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사건 내용을 이제 유출하실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 가능하다는 점 인지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사건 내용 설명 후에 이제 저희 검찰청 홈페이지에서 관련된 사건 소장부터 유관으로 확인시켜 드릴 거고 우선 제가 사건 내용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릴게요. 이제 2022년 3월부터 6월 말까지 총 7곳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알선 및 불법 자금 원리 혐의로 저희가 주범 김용식을 검거를 했는데 이제 혹시 본인과 관계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예 모르는 분입니다. 일단 지금 본인 앞으로 나오는 그 공문장에 대해서 제가 유관으로 확인을 시켜드릴 건데 통화 중에 휴대폰으로 인터넷 접속 가능하시죠? 네. 그 휴대폰으로 인터넷 창 아무거나 하나 열어주시고 잠시만요. 맨 위에 URL 창을 이제 공백으로 지워주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저 공백으로 지원했습니다. 네, 제가 이제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드릴게요. 입력하시고 접속하시면 됩니다. 네. 예, 하나하나 4점, 26점, 38점, 30. 네, 좋습니다. 예, 접속하시면 되세요. 네, 접속했거든요. 예,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홈페이지? 네네네. 예, 하단으로 당겨 보시면은 온라인 민원 옆에 나의 사건 조회라고 나오실 거예요. 예, 나의 사건 조회 클릭해 주시고 비회원 실명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사건 소장이 확인되세요. 눌렀습니다. 예, 그리고 비회원 실명 확인이라고 나오시죠? 네. 비회원 실명 확인하시고 이제 사건 번호 확인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잠시만요. 네. 실명 확인 다 하셨어요? 여보세요? 제가 다시 한번 연락드릴게요. 언제 연락하시나요? 좀 이따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언제쯤 연락하시냐고요? 제가 다시 연락드릴게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듣기로는 완전히 피해를 당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마지막에 약간 머뭇하시면서 대응을 하셨어요. 아니, 근데 그 범죄 그 목소리가 너무 안정적이고 좋아서 굉장히 신뢰감이 가는 그런 톤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냥 넘어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팀장님 어떻게 결국 이분은 피해를 당하셨는지 안 당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장현수 팀장님 어떻습니까? 예,
그 피해자분이 바로 눈치를 채시고 전화를 끊으신 게 천만다행으로 여기서 잠깐만 피해를 당하시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라 씨 오늘도 이번에도 열심히 뭐 적고 계셨는데. 저는 막 지금 막 손까지 저릿저릿할 정도로 너무 저 같으면 깜빡 속았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다행히 이분께서는 의심을 하셔가지고 피해는 안 당하셨는데 이렇게 딱 이게 보이스피싱이구나라고 딱 아는 순간 뭔가 내가 잡았다. 잡았다. 갑자기 정의가 저 같은 사람은 갑자기 빡 올라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너 오늘 한번 걸려봐라. 이 삐야 너 오늘 잘 걸렸다. 하면서 갑자기 훈계를 하거나 그러면은 어떨까요? 좀 많은 분들이 통쾌하지 않으실까요? 절대 자기 기분에 따라서 그렇게 대처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본인의 피해자의 개인 정보가 다 유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피싱범들은 또 이걸 이용해서 딥보이스라든지 딥페이크 이런 또 범죄 또 그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고 또 저희 이제 또 다른 또 SNS 계정이라든지 이런 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끊으시고 대처를 안 하시는 게 최상책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의 실제 사례로 들어보고 또 저희도 좀 놀라기도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 시간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 경찰관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피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습관들, 이런 패턴들 이런 것들을 좀 유의해야 한다 이런 게 있다면 장윤수 팀장님 어떻게 준비를 하겠습니까? 일단 뭐 조용한 장소로 가라든지 또 아니면 뭐 주변의 간섭을 피하게 한다든지 하면은 일단 피싱으로 의심을 하시고 또 그 악성 앱을 깔려고 하는데 애니데스크를 추천을 해줍니다. 그 애니데스크를 깔으라고 할 경우에는 이거는 피싱이라고 간주하시고 무조건 전화를 끊으시는 게 최상책입니다. 애니데스크를 설치를 해라라는 그런 원격 제어 앱인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저희들도 사용하고 있고 원격 뭐 저희 이제 지인들끼리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인데 이제 피싱범들이 거기에다가 인증번호라든지 다른 자기네들이 코드를 심어가지고 피싱범들이 이제 전화기를 자기들 폰으로 만드는 겁니다. 저희가 앞서서 영상은 이 피해를 입기 직전에 전화를 그렇습니다. 끊어서 피해간 사례가 있지만 그 외에도 이 기관을 사칭해서 피해를 입은 사례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사회 초년생들이 30대 초반에 이제 20대 후반에 30대 그 초반에 사회 초년생들이 그 금융이라든지 이런 데 이제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이제 기관 사칭형을 해서 이제 그 코인을 이제 해외 사이트로 이동하게 해서 이제 그 편취하는 수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저희 관내에서 2건이 있었는데요. 이제 성매매 범죄에 연루됐다. 이제 본인은 생각지도 않는 이제 오래전 일을 갖다가 하면서 이제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 아까 그 숫자 불러준 URL이 그게 이제 가짜 형사사법 정보 시스템인데 사실 이제 그 형사사법 시스템에는 본인들이 들어가서 내 사건 조회를 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제 근데 피싱범들이 불러준 것은 가짜 사이트이면서 악성 앱이 이제 설치되어 있는 곳에 들어가 가지고 하면 본인의 이제 그 영장 사본이라든지 뭐 검찰청을 사칭한 이제 문서가 나와 본인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속아 가지고 이제 그 피싱범들이 시키는 대로 합니다. 이제 그러면 코인 사이트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내 거래소에 들어가서 이제 피싱범들이 주로 이용하는 코인이 트론. 트론을 이제 시장가로 구매하게 한 후 그걸 다음 날 외국 거래소 바이비트로 옮기게 합니다. 바이비트에서 그때까지 옮길 때는 다 무조건 다 피해자 명의로 옮기기 때문에 추적을 불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바이비트에서 이제 테더로 또 교환을 하게 합니다. USDT 테더로 교환을 한 후에 그것을 이제 그 피싱범들이 불러준 전자지갑으로 전송을 하는 방법입니다. 아니 근데 이런 그 보이스피싱 사례도 보니까 굉장히 연령대별 맞춤형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실제적인 사례도 저희가 들어봤는데 또 충남에는 어떤 좀 피해 사례들이 있었는지 윤홍규 팀장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20대 여학생이 밤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울면서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 작년 4월쯤인데 울면서 와가지고 보이스피싱을 당했다. 그러니까 내용을 들어봤더니 경찰을 사칭한 사람이 연락이 와서 당신 개인정보를 판 적이 있느냐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당연히 없다고 했는데 잠시 후에 이제 검찰을 사칭한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아가지고
당신의 개인정보로 인해서 계좌가 개설이 되어서 그 계좌가 지금 사기 범행에 이용이 되었다. 피해자가 엄청나게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 당신 구속 수사할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을 얘기하니까 그 학생 입장에서는 겁이 날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 그 학생이 실종 신고까지 들어갔었는데 그 이유가 5시간 동안 전화를 끊질 못하게 했어요. 5시간 동안 전화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가족이나 친구들은 연락이 안 되다 보니까 실종 신고까지도 했었던 사건이에요. 그때 당시에 그 학생이 가지고 있던 예금, 아르바이트 하면서 다 모았던 그 돈들을 예금 다 해지해가지고 4천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어요. 팀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지금 사회 초년생이라도 와 이건 당할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제 주변에도 사실 사회 초년생일 때 당한 그 사람이 있어요. 이제 얘가 그런 거예요. 범죄에 연루가 됐다. 이제 서울 검찰청이다. 어디냐? 대전에 있다. 그러니까 올라와라. 네. 그래서 기차를 타면은 연락을 해라. 그런데 그 친구가 다행스럽게도 사회 초년생이라서 기차 표값이 없어서 못 가요. 슬프지만 다행이네요. 이건 진짜 있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다행히 그 친구가 이제 위기를 좀 면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그 수사 기관에 이렇게 수사기관 사칭을 해서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면 굉장히 좀 압박감을 많이 느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좀 압박감을 좀 많이 느끼고 그러나요?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20대들은 아무래도 뭐 수사기관하고 접촉 경험이 없고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그런 게 없는 상태이고 또 요즘에는 다들 스마트폰을 사용하면서 디지털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더 이런 기관사칭형 범죄에 많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방송 시작할 때부터 이런 걸 왜 당해? 우리는 이제 매뉴얼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라고 하지만 방송을 어느 정도 중간에 진행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근데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저희 방송을 보시면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번에는 또 다른 유형의 사례를 보면서 목소리를 들어보고 저희가 또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례죠? 이번에도 실제 범인 목소리를 담은 그런 영상인데요. 대출을 빙자해서 보이스피싱을 한 사례입니다. 실제 음성 들어보시죠. 여보세요? 네. 저축은행 영업드립니다. 네네. 네. 소님 본인 맞으시죠? 네. 지금 현재 저희 측에서 대환 대출 상품으로 지금 한도가 나오실 것 같으셔서 안내차 연락을 드렸고요. 네네. 네. 근데 개인 번호로 이렇게 전화를 주시나요? 저희 업무용 폰이시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저희가 외근 업무도 많고 해서 상담은 저희 업무용 폰으로 연락드립니다, 고객님. 네네. 최종 승인 나오시면은 저희 대표번호로 연락 들어가실 거고요. 저희 고객님 앞으로 지금 일반 신용 대출이나 헬살론 쪽으로는 지금 한도가 잘 안 나오시는 건 알고 계시죠, 고객님? 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이거 정보정책 자금 지금 기관제 상품으로 지금 진행 중이신 거 있으신데, 지금 대환 대출 상품이시거든요, 고객님. 그래서 우선은 고객님께서 이거 대환 자금으로 신청을 해주시면은요, 추가로 생계 자금까지 같이 받아보실 수 있는 상품이세요, 고객님. 네네네. 네, 그러신 고객님 지금 현재 고금리 대출권 이용 중이신 거 있으실까요? 네. 네. 그러시면은요, 저희 측 저금리로 대환을 해드리고, 추가로 생계자금까지 같이 받아보실 수 있게끔 안내 도움 드릴까요, 고객님? 네네. 그러시면은요, 이 부분은 저희 측에서 잠시 후에 조회를 해드릴 거고요. 우선 디레미의 심사 접수를 위해서 간단하게 본인 인증 한번 들어가실 거고요. 문자 받으시면은요, 인증번호만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 고객님. 네, 우선 전화 끊지 마시고요. 네, 고객님 인증번호 보내드렸고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저희 뭐 인증번호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인증번호 불러주거나 입력한 그런 경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이스피싱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근데 그거랑 봤을 때 전혀 다른 게 없단 말이죠, 팀장님. 이게 지금 보니까 당진 관내에서 발생한 사례라고요? 어떤 사례인가요? 작년 10월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지금 통화 내용에 듣다시피 가장 전형적이고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대한대출형 보이스피싱 사건입니다. 작년에 이제 피해자는 대출을 받기 위해서 인터넷에 여기저기 이제 정보를 남겼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보를 취득한 보이스피싱범들이 전화를 해서 지금 대출을 찾고 있냐,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이야기를 하면서 그 피해자가 가지고 있는 기존 대출
어느 은행에 얼만큼의 대출이 있는지를 다 확인을 합니다. 예. 그 후에 이제 전화를 끊으면서 알겠다. 우리가 대출을 이제 승인을 해보겠다. 대출 심사를 한 뒤에 승인하고 연락을 드리겠다. 이러고 전화를 끊고 나면은 잠시 후에 기존에 대출이 있던 그 은행 직원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그 사람이 전화를 해서 선생님 설마 지금 대출을 신청하신 게 있냐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네 지금 대출 다른 은행에 저금리 대안대출을 하기 위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렇게 하는 거는 우리와의 계약이 위반되는 것이다. 당신은 지금 계약을 위반한 거기 때문에 그 대출금을 지금 당장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이 되고 통장이 지금부터 막힐 것이다. 그러니까 빨리 대출금을 상환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피해가 발생한 건데 당시 피해자가 여기에 속아서 2천만 원을 이체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니 요즘에 사실 거의 이렇게 집 구입 이렇게 하실 때 집 하실 때 보통 대출 많이들 받으시잖아요. 그쵸, 없이 뭐 하기 연끌한다고 힘들죠. 그 정도로 뭐 내 돈으로 집 사시는 분들 많이 없다고 할 정도인데 아니 근데 이게 워낙 또 경기도 어렵다 보니까는 이런 식으로 조금 저금리 대출이라고 하면은 사실 저도 좀 혹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저는 너무 궁금했던 게 그런 것들을 아까 그 뭐 다른 대출 받을 때 정보 그런 게 이제 도용이 돼서 그럴 수도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아는 거예요? 내가 대출이 있는 거. 뭐 또 대출을 하고 찾고 있는 거 이런 거 어떻게 알아요? 아까 그 사이트조차도 그럼 해킹을 또 하는 건가요? 다 그게 저희가 다 된 건가 이렇게? 새로운 사이트를 만듭니다. 똑같이 기존 금융기관과 똑같이 생긴 사이트를 만듭니다. 가짜 사이트. 그렇죠. 피싱 사이트. 걸리는 거군요. 거기에 정보를 입력해가지고 걸리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요즘 같은 경우에 대출 없는 뭐 가정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끼로 던지는데 거기에 물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방금처럼 통화를 하면서 내가 다 알려주는 겁니다. 난 지금 여기에 대출이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면은 그 정보를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가지고 전화를 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이제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통화를 하면 할수록 길게 하면 할수록 이 정보들이 더 새나가서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데 피해자들이 이렇게 좀 속기 쉬운 이런 대표적인 뭐 거짓 정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뭐 저금리 대안대출 그리고 뭐 정부 지원 자금 대출 이런 부분들이 그 유형입니다. 뭐 사실 저도 이제 대출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대출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1금융권에서 안 되면 이제 2금융권으로. 그리고 이제 그 또 대출금을 요새 좀 갚기가 좀 쉽지 않은 또 상황들이 좀 많아서 그러다 보면 이제 신용도에 또 영향이 미치니까 이렇게 막 불안하고 압박을 받으면서 위축되는 생활을 하게 되는데 1만씩도 없는 사람이 그런 내 사정을 알고 초금리 대출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해준다. 아무도 안 해준다는데 해주겠다. 그리고 뭐죠? 나를 좀 도와주겠다라고 하면 저는 사실 의심부터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좀 의심하는 습관들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좀 의심하는 생각들을 갖는 게 좋은가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좋은 질문이신데요. 우리가 보통 은행에 대출을 받으려면은 뭐 은행에 방문해서 서류를 뭐 한두 개 발급하는 게 아니잖아요. 생각보다 많은 서류를 발급하고 대출 심사 기간도 있고 그 대출금이 나오는 시간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내 사정은 내가 가장 잘 아니까 나에게 이 정도의 낮은 금리의 대출을 해준다? 나를 뭘 믿고 나에게 이런 호의를 베푼다면 의심부터 해보셔야 합니다. 근데 저는 지금 용문님 말씀 듣고요 있잖아요. 아니 왜 그 의심을 해야 된다는데 저는 사실 계속 얘기를 듣다 보니까요. 와 다른 금융사에서는 나한테 대출 안 해준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나한테 구세주처럼 이렇게 대출 주네? 라고 혹할 수도 있는 지금 마음이 살짝 드는데 나에게 기회가 왔구나. 나도 살 수 있구나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보통 이런 심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나에게 기회가 생겼구나, 좋은 기회를 만났구나라는 것 때문에 더 잘 믿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니 저는 이제 아주 어릴 때지만 항상 그냥 농담처럼 친구들이며 어르신들이
분들이 하시던 게 세상에 공짜는 없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나 좋은 건 내가 먼저 한다. 네. 나 좋은 건 내가 하고 알려주지. 그걸 네. 금융사에서 이렇게 선뜻 한다는 건 사실 그렇죠. 한 번쯤 의심을 해보시면서 조금 천천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그러면 예. 이렇게 앞서서는 이렇게 피해 사례를 이렇게 저희가 들어봤지만은 또 경찰관 분들도 또 직접 출동을 하셔서 예. 피해를 막은 그런 사례도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윤영기 팀장님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일단 가장 저희가 피해를 예방하는데 가장 도움을 많이 주시는 분들은 금융기관 직원분들입니다. 112 신고를 통해서 금융기관 신고가 들어오면은 저희가 현장에 출동해서 그 피해자와 대면을 하면서 어떤 이유로 돈을 찾는 건지 핸드폰에 뭐 문제는 없는지 악성 앱이 설치되거나 이런 거를 일일이 확인을 하기도 하고요. 저희가 한번 또 그 피해를 예방한 사례가 그 현금을 수거한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조사하던 중에 그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이 사람한테 심부름을 또 시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잡힌 걸 모르고. 예. 예. 그래가지고 그 사람의 그 사람 심부름 시키는 장소로 저희가 가가지고 그 현장에서 피해자를 또 만나서 예방을 했고 그리고 또 지시하는 또 다른 장소 여기 대전역 물품보관소에서도 저희가 5천만 원을 찾아가지고 돌려드린 적도 있습니다. 아니 대전역 물품보관소는 빵만 보관되어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 그것도 범죄의 장소로 이용이 되기도 하고. 근데 장현수 팀장님께서도 이런 사례들을 좀 소개해 주시면 많은 분들이 나는 저러지 말아야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주로 많이 이제 신고 들어오는 게 카드 수거형. 네. 예. 이제 개인 카드를 맡겨놓으면 그 카드를 인출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물품 보관함 또 인터넷 단자함 같은데 많이 그런 걸 갖다 놓으라고 하거든요. 카드 같은 경우에는 체크카드 수거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그건 피싱이니까 절대 거기에 응하시면 안 되고 설령 자기가 속아서 악성앱을 깔았는데 현금을 요구한다든지 수표를 요구한다든지 카드를 요구한다든지 할 때는 거기에 절대 응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60대 여성이 피싱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 같다는 의심 신고가 접수가 돼서 제가 현장에 출동했는데 주거지에 도착해 보니까 그 여성은 집을 나가고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 여성의 전화번호를 확인해서 전화를 하니까 그 할머니는 제가 피싱범이 이제 돈 받으러 온 줄 알고 저 지금 은행에서 돈 찾아서 집으로 가고 있어요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그때 마침 이제 피싱범이 전화 가로채기 하면서 아까 설명드렸듯이 제 목소리와 그 할머니 통화 내용을 듣고 제가 전화를 끊은 후에 할머니와 저와 통화를 막기 위해서 할머니한테 계속 전화를 해서 할머니가 그 노은동 지역을 벗어나게끔 계속 시도를 했는데 저희들도 이제 그 상황을 알아채고 저희 관내에 순찰차를 동원해가지고 약 2시간 후에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차를 찾아서 보니까 저희가 현장에 도착했는데 할머니 지금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아니에요. 검찰청에서 저 구속시킨대요. 우리 아들도 구속하고 제가 범죄에 연루됐답니다. 저희 이 돈 가지고 가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아닙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전화 받으시고 어떻게 누구와 통화하셨죠? 이렇게 했더니 할머니가 그때 정말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니까 2억 8천만 원을 수표를 인출해서 소지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한 후에 그 할머니한테 돌려드렸고 은행에다가 지급정지를 저희들은 출동하면서 어디서 찾았는지를 했기 때문에 그 은행에서 지급정지를 요청을 했었는데 지급정지를 일단 푸른 상태에서 돈을 안전하게 이제 입금시켜드렸고 또 때마침 그 집 앞에서 저희가 기다릴 때 수상한 남자가 한 명 있어서 그 남자를 또 검문 검색해 보니까 실제 이 할머니한테 돈을 받으러 온 수거책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검거도 하고 예방도 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진짜. 저는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그 보이스피싱범들 진짜 독한 놈들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어떻게 경찰분들이 오셨는데도 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끝까지 그걸 어떻게 해서 하려고 하는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를 들으고 저희가 그 막 현장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두근두근하면서 들었어요. 진짜 저희가 그 사례를 잘 기억하고 이런 사례가 발생한다면 보이스피싱이다라고 유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용무 씨 우리가 이럴 게 아니라 요즘에서 우리 용무 씨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정리 한번 하는 거. 좋죠. OX로. 자, 오늘도 준비됐습니다. 정리에는 뭐 가장 좋은 게 OX 퀴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자, 오늘은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름하여 OX로 살펴보는 보이스피싱, 이것은
꼭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두 분께서 OX로 간단히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공공기관에서는 절대 전화로 개인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나, 둘, 셋. 오. 자, 절대로 개인 금융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네. 이동규 팀장님, 이거는 무조건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경찰, 검찰, 금융감독원 등 그 수사기관과 금융기관, 공공기관에서는 개인에게 금융정보를 요구하지 않고 더욱이 현금을 달라고도 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게 금융기관, 뭐 특히나 이 공공기관에 이렇게 이런 데서 전화가 오면 겁부터 먹잖아요. 그렇죠. 무슨 전화할 일이 일이 없으니까. 네, 갑자기 이게 웬일인가 싶어서 저희가 이제 이런 기본적인 사실조차도 있게 되는데 절대로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검찰, 경찰에서나 경찰, 이런 데서는 개인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OX 볼까요? 자, 두 번째 드리는데요. 일단 정리를 한번 해드리면 그런 공공기관에서 전화가 와서 뭐 정보를 요구한다, 현금을 요구한다, 그러면 네 거 쓰세요라고 얘기를 꼭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 보이스피싱 범죄자는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문자나 메신저를 활용하기도 한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이것도 오군요. 메시지. 예를 들면 어떤 문자나 메시지를 장현수 팀장님. 할까요? 장현수 팀장님. 일종의 이제 부고장이라든지 축의금 뭐 교통 과태료 체납 등 또 최근에 이제 연말정산이 다가오니까 국세청 이제 환급 시스템 같은 거를 이용해서 이제 스미싱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환급 신청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궁금해서 눌러보면 바로 그 악성 앱이 깔리는 건가요? 예. 그 악성앱이 깔림과 동시에 이제 거기서 인증번호라든지 내 개인 정보, 뭐 내 전화기에 있는 모든 정보가 다 탈취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근데 요즘 보통 청첩장이나 부고장이나 이런 것들 모바일로 많이 받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안전한 걸 받기 위해서는 이제 경찰청에서 민간업체가 개발한 시티즌 코난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설치해 놓고 보시면 안전한 것은 제대로 열리지만 사실 이제 이 부고장이나 축의금 관련 링크는 거기에서 절대 설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미리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시티즌 코난. 시티즌 코난이라는 걸 미리 저희가 핸드폰에 깔아놓고 그 열면은 악성 코드가 있는 것은 열리지 않는다. 예, 그렇습니다. 자, 영우 씨. 시티즌 코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사실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거든요. 전화가 와서 뭐 누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왔는데 아들 이거 눌러봐도 돼? 이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어머니 제가 오늘 가서 시티즌 코난 깔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인데요.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으려면 전화번호를 아예 바꾸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맞으면 O, 틀리면 X. 들어주십시오. 이번에 둘 다 X네요. 바꾸는 게 좋지 않나요? 사실 전화번호를 바꾼다고 해서 걔네들이 연락이 안 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 예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보이스피싱의 유형이라는 게 정형화돼 있기 때문에 이 유형만 알고 있어도 절대 범죄를 당하지 않고 방금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시티즌 코난, 피싱 아이즈 이런 악성 앱을 차단하는 그 프로그램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핸드폰에 꼭 설치하고 핸드폰의 보안 설정도 항상 강화해 놓으시고 그렇게 하면은 바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휴대폰 번호를 바꾸는 것보다는 예방에 좀 힘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예방책을 조금 더 공부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면요. 이거는 이제 보이스피싱에 관해서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을 과연 내가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뭐 대부분 보면은 막 못 돌려받아가지고 너무나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자,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자, 들어주십시오. 없어요? 네, 있겠죠? 이게 경찰관들이 X라고 하니까 믿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또 바꾸셔가지고. 아니 두 분 다 X라고 해서 저희가 깜짝 놀랐는데 다시 한번 들려주시죠. 받을 수 있다 없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우리 장현수 팀장이에요. 제가 좀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경찰관 분들이 계셔가지고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잘못 드렸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경찰관 분들은 잘 제대로 드신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원래 저희 예정대로 제가 질문을 꼬여가지고 죄송합니다. 예. 어쨌거나 저희가 만약에 그 피해를 입었지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구제 있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다. 예, 즉시 112 신고하시면 112 신고센터에서 저희 상황요원이 그 피해를 입었다고 그러면 해당 은행으로 직접 연결을 해줍니다. 보이스피싱 센터로 연결을 해서 그 피해자 계좌 및 피해자가 송금한 상대 계좌부터 돈이 흘러간 계좌까지 모두 지급 정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지금 30분 지연 인출 제도라든지 그 이체 제도가 있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조금이라도 빠르게 하신다고 그러면 피해금이 남아 있고 그것을 이제 3일 후에 저희들 사건 사실 확인원을 제출하면 은행에서 그거를 이제 보존을 하였다가 그 이제 금감원에서 채권 소멸 시효가 지난 후에 피해자에게 환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방송 중에 조금 전에 가장 놀라가지고 어쨌든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혹시라도 정말 만약이라도 피해를 당하시면 빠르게 이 절차를 좀 밟아 나가실 것을 좀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라디오 방송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좀 주워들은 게 있는데 자율 배상 제도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은행에서 이렇게 피해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인지 우리 윤영근 팀장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그 작년 1월 1일에 시행한 제도인데요. 그 금융기관의 이제 피해자들과 금융기관 간의 과실 비율을 따져가지고 그 피해 금액을 일정 부분 배상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자세한 건 은행에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아야겠지만 혹시 이런 피해를 입으셨다면은 자율배상 제도 참고하시면 좋겠고 이렇게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가 또 생기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방금 팀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가 현금 100만 원 이상을 인출하려면은 다른 계좌에서 받은 돈을 받은 현금 100만 원을 100만 원 이상을 인출하려면은 30분이 걸립니다. 최소. 창구에서 할 수는 있지만 ATM 기기에서는 30분 이후에 인출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지연 이체 서비스라고 해서 2시간에서 5시간 이후에 이체가 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은행에 직접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방금처럼 지급 정지 제도. 이 지급 정지를 통해서도 피해금을 많이 되돌려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얼마나 보이스피싱 사례가 많아지면 이런 관련된 제도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참 안전을 좀 보장해주는 그런 제도이기도 하지만 피해가 참 많구나라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자, 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예방하고 대처하고 약간의 의심도 하고 여러 가지를 조금 평소에 생각을 해두고 있어야 될 텐데 관내에서 그럼 이와 관련해서 뭔가 좀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이라든지 예방 뭐 훈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먼저 윤영근 팀장님. 네, 저희 당진 같은 경우에는 매년 그 보이스피싱 발생 현황 전부 다를 분석합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주로 피해가 발생하는 장소를 분석을 했더니 그 지역에 이제 당진의 어떤 랜드마크로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에서 그 현금 수거가 많이 일어났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장소에 대한 저희가 이제 순찰이나 홍보를 강화하고 있고요. 그리고 당진 같은 경우에는 그 당진 관내에 있는 전 금융기관 직원들이 참여한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 단톡방에 저희가 이제 협조를 요청합니다. 이런 조금이라도 의심이 드는 사안이 있으면은 즉각적으로 저희에게 신고를 달라고 이렇게 해서 모니터링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남에서는 스마트 또 말씀해 주실 또 중요한 자료를 지금 그럼 가지고 우리 오셨는데 장현수 팀장님 말씀하시는 사이에 한 번 더 찾아주시고 장현수 팀장님 저희 유성관내에서는 관내 금융기관 또는 그 경로당 또 주로 이제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이제 홍보도 하고 저희 경찰에서는 매주 금요일 테마 회의를 열어서 그 주에 일어났던 사건을 분석하고 또 어떤 분들이 주로 피해를 입었는지 피해 대상자 그런 게 이제 송곳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타겟 캠페인이라고 해서 주로 5, 60대 여성이 많이 날 때는 그분들이 많이 모이는 시간대 오후 2시부터 4시 사이에 카페라든지 이런 곳에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직접 찾아가서 발로 홍보를 하시는군요. 그럴 때는 그럼 약간 제복을 좀 입고 가시나요? 이제 제복 입으신 분하고 지구대 직원하고 저희하고 같이 이제 동행해서 가기도 하고 대전에 이제 2019년부터 대전에서는 금융기관하고
그 고액 인출자 1,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경찰에게 신고해달라고 MOU를 맺은 상태고요. 네네. 지금 현재도 계속 그 부분이 있고 예. 현재 이제 수표를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예. 수표에 대해서도 하고 저희가 이제 10개 항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중에 하나라도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예.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이제 의심을 좀 하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자, 우리 윤원교 팀장님. 예.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그 자료, 소중한 자료 어떤 예, 겁니까? 저희 충남에서는 스마트 마을 방송이라는 네. 그 충남 전 마을 이장님들이 그 주민들에게 방송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걸 통해서 보이스피싱 예방 활동을 진행하는 등 지금 생활 밀착형 홍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보통 이런 그 피해를 입거나 예. 전화를 받으면은 순간적으로 굉장히 놀라서 그렇죠. 저는 저희 시어머님이 예.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 인터넷으로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손이 떨려서 안 되더라고요. 너무 놀라가지고 그럴 때는 전화번호도 사실 생각이 안 나거든요. 예. 이런 피해를 입으면 우리가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곳이 어디로 이렇게 신고를 해야 되든지. 예, 저희가 뭐 112, 119 뭐 생각하듯이. 이렇게 해서 이게 갑자기 딱 할 때 예. 어떤 게 가장 빠를까요? 피싱하면 112입니다. 112. 예, 경찰에 신고하시는 게 제일 우선 빠르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경찰을 통해서 이제 그 보이스피싱 신고센터로 연결을 해주니까 네. 은행에 직접 하려고 그러면 본인이 하시기에 너무나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니까 그렇죠. 112 하시면 112에서 직접 은행으로 연결을 해줍니다. 네. 그러면 그렇군요. 112는 뭐 당연히 이제 저희가 가장 먼저 떠오를 번호일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면은 또 다른 뭐 센터라든지 이것만 전문적으로 좀 신고를 받는 곳이라든지 이런 곳도 혹시 있습니까? 뭐 개인적으로 이제 운영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찐센터라고 있는데요. 찐센터. 예. 이제 이곳으로 이제 그 서류 그 본인들이 받았던 서류라든지 상담했던 내용을 상담 받으시면 네. 아마 이곳에서도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럼 찐센터는 저도 이제 생소하거든요. 이 연락처가 어떻게 됩니까? 저희가 뭐 인터넷으로 찾아보면 되겠지만 오늘 알려주시면 또 다들 기억을 하실 테니까. 예, 저도 이제 예. 사실은 이제 이 번호에 대해서는 이제 예. 인터넷을 통해서 알았는데 네. 010-3570-8242 네. 010-3570-8242 빨리 사기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리 사기. 예. 아. 네. 010-3570 빨리 사기. 네, 네. 8242 기억해 두시면. 근데 기억해 두시는 것도 좋지만 네. 이 전화하실 일이 없으셔야 돼요. 네, 예, 항상 예방하고 네, 네. 이런 거에 좀 신경을 더 많이 써 주시면 네.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똑똑한 용무 씨 그리고 하마터면 아까 그 영상에 빠질 뻔했던 유나 씨 오늘 이 1시간 어떠셨어요? 동안 들으시고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먼저 용무 씨. 예. 네, 저는 사실 이제 나는 아니겠지. 예. 뭐 이런 생각을 항상 하는데요. 너무 놀랬던 거는 두 가지에 오늘 좀 놀랬던 것 같아요. 그 사례를 보면서 일단은 제가 아는 보이스피싱을 하는 그 범죄자들은 어투나 이런 게 예. 약간 뭐 조선족이라나요? 그쪽 어투나 그쵸, 약간 어설픈 예. 사투리가 섞여 있어서 쉽게 알아챌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다들 너무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으로 들을 수 있는 말투였어요. 일상적으로 들을 예. 수 있고 그리고 무게감도 있고 해서 예. 일단 그 부분이 굉장히 놀랐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그냥 전에 제가 생각했던 보이스피싱은 그냥 단순하게 얼마 입금하셔야 돼요. 예. 네, 뭐 이런 안 하면 되지라는 생각이었는데 마치 여러 명의 그 배우가 무대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몰래카메라처럼 네, 약간. 나를 하나 예. 집어넣어 놓고 막 그렇게 가스라이팅처럼 이렇게 해버리니까 야 이거 나도 그럴 수 있겠구나. 예. 네, 라는 좀 무서운 생각들도 좀 들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저나 마찬가지로 이거는 정말 무서운 거고 나에게 예.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요. 오늘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뭐 시티즌 코난, 네, 예. 그리고 원격 제어 앱을 뭐 제어할 수 있는 방법들, 뭐 이런 것들, 네, 잘 지키시고 바로 실천하셔서 안전한 예. 내 통장 지키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나 씨는 아직도 약간 지금 어리 빠져 있는 것 같은데요. 저 약간 예. 지금 좀 생각이 많아졌는데요. 예. 네. 저 그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뭐 메시지로도 온다고. 예. 네. 저 그거 누른 것 같아요. 저 그래서 아까부터 생각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예. 제가 그걸 이렇게 누가 초초점 보낸 것 같아서 옛날
동창인가 싶어서 눌렀던 것 같거든요. 어허. 근데 다행히 뭐 빠져나가는 건 예, 없었어요. 예. 왜냐면 잔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보이스피싱 범들이 그냥 이렇게 보고만 그냥 지나간 것 같은데 예. 그런 것들조차도 조금 더 네. 저희가 누르지 말고 좀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아까 말씀해주신 그 찐센터 번호는 저는 저장을 해가지고요. 그런 의심되는 연락이 오면은 예. 바로 그쪽으로 한번 전화를 좀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누구나 나는 아니겠지. 하지만 누구나 당할 수 있는 이 보이스피싱. 오늘 언급된 내용들 저희가 오늘 함께했던 내용들만 잘 기억을 하셔도 예방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해주신 장효수 팀장님, 윤용기 팀장님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네, 오늘 이나 씨, 용무 씨도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침마당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Hands in the air, it's the same old story. Town after town, and sometimes life feels like